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사실 고심이 좀 깊었습니다. 무불출판사에서 이문열의 세계명작 산책을 다시 낸다고 연락이 와서요, 시안책방에 소개해달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시안책방이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게 좀 결정적인 이유인데, 세계명작 선집의 선별자인 이문열 작가님의 이름이요, 정치랑 자꾸 엮여서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문열의 세계명작 산책은요, 이문열 작가님이 세계의 다양한 수준 높은 중단편 소설들을 10개의 테마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선집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계명작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요. 20년 전쯤에 처음 간행이 되었고요. 이후 한번 개정판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인 셈인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살림에서 나온 첫 번째 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짜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10개인데요. 와, 진짜 정말 옛날 책들 있잖아요. 여기 손때 묻은 그런 책들이고, 여기 보시면 무거워. 96년, 97년 이렇게 발행이 됐네요. 와, 그러면 몇 년이야? 네. 07, 17년, 20년도 더 됐죠. 예. 그때 제가 사 모았던 책들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일주일간 치러졌던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이런 게 끝나는 날이면요, 이 세계명작 산책 한 권과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한 권씩을 사서요, 그날,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바로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읽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10권을 다 사 모았어요.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했던 나에게 스스로 하는 선물 같은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각 권에서 소개하는 단편 소설들을 굉장히 소중히 아껴가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편 읽으면 아깝다, 이제 읽을 게 몇 편 안 남았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수준 높은 단편들을 권마다 일정한 테마별로 엮어본다는 이 시리즈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걸 소개했다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의 책을 정치적인 댓글 같은 게 염려가 되어서 소개하는데 배제하는 게 오히려 역차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은 소설로, 문학은 문학으로 접근하고 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책의 내용만 가지고 생각하면 진작 소개해야 될 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본격적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세계명작 산책이 다시 간행되면서 재번역된 작품도 있어서 조금 더 최적화된 것도 있고요. 추가된 단편도 있어서 지금 시대와 조금 더 맞는 모습으로 손질되어 나온 건 정말 쌍수를 틀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요, 우선 1차로 간행된 두 권이죠. 이문열 세계명작 산책 중 1편 사랑의 여러 빛깔과 2편 죽음의 미학입니다. 책이요, 굉장히 보통 책과 달리요, 요게 약간 가죽은 아니겠죠. 근데 가죽 느낌이 나게 표지가 싹 입혀져 있고요. 음각이라고 하죠. 이게 딱 만지면 오돌도돌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좀 딱 읽었을 때, 이게 정말 책을 읽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성이라고 하잖아요. 책이 가진 물성인데 이북이 줄 수 없는 그런 물성이 물씬 느껴지는 책으로 만들어졌네요. 정말 소장력이 치솟는 책입니다. 세계명작 산책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요, 굉장히 신선했던 것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단편 소설이나 소설가들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처음 듣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의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도 좋은 게 많더라는 거죠. 유명한 작가들의 새로운 면모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요, 테마별이라는 것이죠. 보통 작가별, 연대별, 사조별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선집 같은 것들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테마별로 사랑, 죽음 하는 식으로 단편들을 모아놓는 것은 거의 처음 시도된 시리즈였고요. 지금도 다른 시리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기도 하죠.
총 10편 시리즈의 첫 번째 테마는요, 사랑입니다. 소설의 소재 혹은 주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니만큼 첫 번째 시리즈가 사랑인 것은 당연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겠죠. 사랑의 테마 아래 모여있는 단편들은요, 로미오와 주리엣, 오 주리엣, 로미오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전통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알퐁스 도데의 별처럼 여전히 순수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는요,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집착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마지막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요, 뭐야? 이게 왜 사랑 테마야? 하고 약간 이상하게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마지막 한 페이지의 반전이 압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실리 악쇼노프의 달로 가는 도중에는요, 전통적인 사랑이 주제인 소설에서는 다루기 힘들지만 분명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서 많이 보는 조금은 찌질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랑 테마의 1편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작품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아르투르 슈니첼러의 라이젠보그 남작의 운명입니다. 순정과 재산과 시간을 다 바친 한 남자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한 여자의 잔인함이 꽤 섬뜩하게 다가온 작품이에요. 전반적으로요, 여기 선별된 단편들은 사랑은 무조건 아름답고 숭고하다라는 그런 낭만적 생각보다는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집에 새롭게 등장한 오엘리의 2층 결혼식은요, 아주 짧거든요. 그런데도 긴박감과 반전이 살아있습니다. 야, 과연 오엘리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내용이 아주 과하게 현실적입니다.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약간 초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작품들을 쭉 나열해서 보다 보면요, 이런 작품 중에 나의 사랑은 이 소설들 어디쯤에 가장 가까울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은요, 죽음의 미학인데요, 사실 저는 인위적인 죽음에는 미학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모습을 숭고하게 그린 미시마 유기오의 우국 같은 작품은요, 조금 보기 불편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원래 판본에 있던 이 작품은 이번 판본에선 빠지고요, 대신 마르셀 프루스트의 발다사르 실방드의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것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잭 런던의 불지피기처럼 죽음의 과정을 세세하게 그리는 작품들이요, 죽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에는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그 과정을 감정 위주로, 그리고 불지피기는 사실 위주로 그린다는 점에서 두 작품도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편 죽음의 미학 역시요,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와 그에 이르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이잖아요. 이런 삶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생의 마지막을 어떤 형태로 만나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편에서요,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였습니다. 주인공은요, 삶의 한 지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에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보면요, 잘된 인생인가 잘못된 인생인가 이런 판단보다는요,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인가 불만족하는 인생인가가 훨씬 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문열의 세계명작 산책은요, 가성비 면에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나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중편으로요, 책 하나로 따로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출퇴근길에 또는 매일 10분이나 20분씩 독서 시간을 잡아놓고요, 한 편씩 아끼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단편 선집의 장점입니다. 테마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한 테마에 대해 이러저러한 면모를 보면서요, 그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선집을 보면서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글을 구성하는 스킬,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될 만한 단편들이기도 합니다. 처음 나왔던 판에 비해서 각 주제별로 몇 작품씩이 더 추가되었고요. 새롭게 번역된 것도 있어서 30% 정도는 바뀐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편과 2편을 시작으로 10편까지 계속 시리즈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요. 때때로 하나씩 사서 조금씩 보면서요. 글 읽기의 재미에 빠져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이문열 세계명작 산책의 1편 사랑의 여러 빛깔과 그리고 2편 죽음의 미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 빛깔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누른다는 한 색깔, 오렌지 정도 되려나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